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차게 영상을 시작하려 했으나 자,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자, 다들 주무실 시간이니까 활기차게 시작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저는 아직 퇴근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물론 지금 말고는 시간 없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윈치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뭐 한 분 한 분한테 뭐 다 할 수 있으나 좀 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고스트 윈치와 파워 윈치가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고스트 윈치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윈치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한 번 올린 영상을 두 번 잘 안 올리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영상인데 올리지 않았던 영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오늘 오늘 이렇게 같이 업로드를 한다 생각하고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 윈치가 뭐냐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 있는 윈치를 그냥 파워 윈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 이런 비슷한 류의 윈치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내 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작업해 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모양은 비슷하나 이것을 파워 윈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파워 윈치는 이렇게 외부에 드러나 있고 양쪽 끝에 이렇게 두 발의 견인고리가 들어가 있는 윈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비슷한 윈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옆에 있는 이 견인고리들이 그 윈치에 후크를 걸어두는 정도의 역할밖에는 못하는 윈치들이 많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윈치가 그 견인고리가 실제로 견인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윈치는 이 양쪽에 있는 이 견인고리가 실제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파워 윈치라고 지어 놨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에 직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양면 아래 위에 사방팔방으로 굉장히 튼튼한 용접이 되어 있으며 두께가 무려 16T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견인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튼튼하게 제작해 놨습니다. 그 렉스턴 스포츠의 그 순정 견인고리가 약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파워 윈치입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리고 고스트 윈치는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고스트 윈치는 이 번호판 뒤편에 숨어 있는 윈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밖에서 보면은 윈치가 없는 차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스트인 거예요. 고스트 윈치. 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윈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알려드리고, 자, 그럼 장점과 단점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 윈치의 장점은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 가지고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죠, 그죠? 그리고 양쪽에 견인고리가 두 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면도 굉장히 좋은 면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파워윈치의 단점이 뭐냐? 단점은, 자, 이 단점을 설명하기가, 자, 일단 들어보세요. 자, 파워윈치는 원래 윈치는 프레임과 정위치를 이루어야 가장 튼튼한 이제 강성이 나오고 윈치 와이어도 꺾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윈치는 고스트 윈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윈치를 상단으로 빼내려 그러면 프레임보다 윈치가 그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윈치보다 립 입술이죠. 빨간색 여기 입술이거든요. 입술의 위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프레임이고 프레임 위쪽에 윈치가 들어가고 또 그 위에 립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와이어가 나오는 쪽은 립이죠. 그러면은 윈치가 힘을 받을 때 프레임을 비틀면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윈치의 단점은 와이어가 꺾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꺾여서 나오면서 프레임과 비틀리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고스트 윈치에 비해서 그 베드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름고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더 튼튼하게 제작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무게가 어느 정도로 조금은 더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파워윈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볼트온 작업을 원칙적으로 하나 파워윈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비틀림이 생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이거 렉스턴 스포츠는 윈치가 붙는 이 자리가 굉장히 그 프레임이 약한데 볼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사실.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파워윈치는 일부 전체가 아니라 고정 볼팅을 한 다음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태그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강성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토미 윈치가 문제가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위치에, 자, 이 정도 되는 그냥 얼핏 비슷한 이 위치에 달려있는 모든 윈치, 저한테 작업을 안 하셨더라도 어디서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디에 작업했든지 간에 이 언저리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점들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 대부분 업체들은 그런 단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든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그 이런 스타일을 아마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있는 그대로 알려주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려주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속이지 말자입니다. 속이지 말자. 자, 이 위치에 렉스턴 스포츠가 이 정도 되는 위치에 달려있다 그러면 차체를 찢어내지 않는 한은요, 자, 이 범퍼 위치에 프레임이 있어요. 범퍼보다 약간 밑이죠, 그죠?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 위치를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윈치가 위로 올라가 있다. 근데 비틀림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하여튼 파워 윈치의 단점은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고스트 윈치의 장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고스트 윈치 장점은 번호판 뒤에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서 보이질 않아요. 깔끔하죠. 윈치가 있는 듯 없는 듯. 순정틱한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고스트 윈치가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하지만 어떤 과시욕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스트 윈치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보이니까. 돈을 백몇십만 원 들어놨는데 보이지 않는 거지. 예? 자, 하지만 이 부분은 고스트 윈치가 이제 숨어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장점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장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과 일직선을 이루는 가장 좋은 위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윈치가 힘을 받을 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상향이나 하향이나 비틀림 강성을 받지 않습니다. 직선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윈치의 그 와이어도 꺾이지 않고 직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하도 안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 자, 파워윈치처럼 견인고리가 없습니다. 이 번호판이라 요 내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의 견인고리를 만들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 위치는 이쪽인데, 자, 이만큼 이쪽이 프레임 위치예요. 이쪽이. 근데 번호판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프레임과 멀어지기 때문에 강인한 이런 견인고리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게 단점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할 때 이 번호판을 떼고 사용을 해야 되니 좀 불편할 수 있다. 물론 윈치 사용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번호판을 떼고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만약 자주 쓴다 그러면 귀찮을 수 있는 거죠. 번호판을 드라이버로 제껴서 빼고 피스 하나 풀어서 돌리거나 빼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번호판을 떼서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옵션 사용하시죠. 그죠? 옵션 뭔지 아시죠? 그죠? 이 팝업 플레이트. 제가 만들어 드리긴 한데, 이건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팝업 플레이트를 쓰냐, 번호판을 떼가 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선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팝업 플레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편하긴 편하죠. 막 볼트만 착 손으로 풀면은 들려버리니까 편하죠. 근데 뭐 신고 당할 수 있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또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점에 들어갈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지금 파워윈치 장단점, 고스트 윈치 장단점 이제 이해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는, 이 고스트 윈치는 100만 원 선에서 100만 원에 작업을 하고 있고, 파워윈치는 110만 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 파워윈치는 이 상단에 그 차체와 공간이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그 윈치 라이트를 잘 달 수가 없고, 거기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죠? 대신에 고스트 윈치는 상단에 윈치 라이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시에 라이트를 켜서 그 와이어를 좀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촬영을 못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이미 보셨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신형 차량에 파워 윈치가 달려있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형과 구형은 이 범퍼를 탁 떼내고 나면 그 내부가 완전 동일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범퍼를 떼내면 이제 프레임이 보이고 그 위에 이제 뭐 차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구조적으로는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뭐 지금 나오는 쿨맨이고 뭐고 간에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이 차체와 프레임과의 요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뭐 2cm, 3cm 이런 식이지만 그 2cm, 3cm라는 그 작은 차이가 이 윈치를 다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구형 차량에 파워 윈치를 장착하게 되면 윈치 본체, 자, 한번 지금 실물이 없어가지고, 자, 윈치 본체가 있으면 원래는 이 본체의 하단부에서 15mm, 1.5cm죠, 그죠? 그 위치에 립이 들어가야 돼요. 립이. 그래야 윈치가 부하 없이 나옵니다. 이 립에 걸리지 않고 부하 없이 윈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윈치는 코란도 스포츠와 고스트 윈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윈치 본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돼요. 중간 정도에. 그럼 중간 정도가 어떤 차냐 그러면은, 구형 렉스턴 스포츠 파워 윈치 장착할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윈치 각도가 대략적으로 한 45도 정도 나와요. 윈치 와이어의 각도가. 쉽게 말하면 와이어가 일직선으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45도 정도 꺾여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부하가 사실 작지는 않습니다. 큽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준까지는 되는 거예요. 물론 립을 스치면서 부하를 걸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윈치를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위치란 얘기죠. 근데 이 신형 차량, 쉽게 말하면 일체형 그릴을 장착하고 있는 20년식부터죠, 그죠? 이런 차량에 파워 윈치 장착하게 되면요,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cm, 3cm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높이 차이가 와이어의 각도가 그 구형 차량은 한 40도, 45도 정도에서 멈출 수 있으나 얘네들은 거의 70도까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얘기죠. 윈치가 줄이 나와서 바로 뒷선으로 쭉 나가주는 게 정상적인데 위치상 안 되는 거죠. 프레임은 여기 있고, 여기 프레임은 하단에 있고 상단에 윈치 입술이 딱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와이어가 이렇게 꺾여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각도가 45도까지는 그나마 수긍할 만하나, 이 신형 차량들에 그렇게 적용시켜 버리면은 거의 한 70도까지 꺾여 버려요. 그러면 부하가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예요. 윈칭을 하게 되면은 이 입술에 힘을 다 받아가지고 차를 밑으로 계속 내리꽂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사람들 생각하기에 토미 윈치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치에 달려있는 모든 윈치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을 뿐이다. 이런 단점들을 말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 아주 오래전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초창기에 이 그릴을, 일치한 그릴을 찢는 것 자체도 일단은 별로 이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치의 그 위치도 그 와이어 각도가 너무 심해서 별로 추천하지 않았던 그런 윈치이긴 한데 이것을 제가 설계 변경시켜서 구형 그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한 40도, 45도 정도 위치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 신형 차량 그 파워 윈치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한 번도 이렇게 보여드린 적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지금 이 차량이에요, 이 차량. 물론 앞전에도 이미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설계를 새롭게 하면서, 그 그릴과 범퍼의 커팅 라인도 다시 잡아가지고, 최대한 이제 그 깔끔하게, 좀 조잡하지 않게, 그렇게 라인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앞전에 70도가 거의 넘어가던 그 각도가 40도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윈칭에 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가 되고 양쪽에 있는 이런 견인고리까지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라인도 최대한 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냈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유, 또 밤에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또 깔끔하게 또 잘 안 되네요. 자, 윈치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신형 차량은 이렇게 이제 그 일체형 그릴이라서 이걸 찢어내는 자체가 원래는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고스트를 많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라인을 딱 잡아 놓으니까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 뭐 신형도
파워윈치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밤늦게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 저도 좀 피로가 좀 쌓여 있고, 지금이 이제 1시 20분 됐는데 내일 아침 7시에 또 예약입니다. 아침 7시에 뭐 한 4시간 정도 자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영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좀 있을 것 같으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죠?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지금 그 윈치 할인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일단 성원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오프로드 영상이 이제 올라오지 않죠. 이유는 못 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만간 재밌는 오프로드 영상과 좋은 풍경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